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근데 또 보게 되죠. 원래 오늘 아는 줄 알았더니 해야 된다고 하셔서 갑자기 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어떤 강의를 좀 할까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뭐 스페셜 아트라고 되어 있죠? 스페셜 아트, 발달장애인 미술 세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 작품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죠? 오늘 그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특수교육 학생 중에서는 우리 같이 이제 방문했던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스페셜 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특수교육을 스페셜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특수라는 말을 저렇게 자꾸 쓰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스페셜 아트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막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쓰셨던데 보통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꿈꾸는 게 뭘 것 같아요? 특히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꿈꾸는 거는 뭘까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야 창의적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사고의 틀이나 이걸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뭔가를 배웠고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작품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에게는 가장 큰 꿈이 그걸 쭉 벗어나는, 그래서 나만의 어떤 독특한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경지에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주변에 그 미술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미술교과서 쓴 적이 있었는데 미술교과서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거기 있던 한 후배 선생님이 계셨는데 좀 와서 중재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싸워서 미술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대요. 그 왜 싸워 했더니 그림 하나 가지고서도 굉장히 막 서로 막 틱틱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이게 진짜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어떤 그 우리가 배웠던 틀 때문에 깨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자기 세계를 막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동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히스테리컬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직업적인 뭐 숙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게 어떤 장애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염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스페셜이라는 것은 모든 예술가들이 꿈꾸는 어떤 그런 경지를 이미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예술 분야로서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내지 않나. 그리고 실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술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린 그림이래라고 해서 이렇게 봤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술 자체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품이 독특하다. 그리고 특이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섬세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갤러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조그맣게 손바닥만한 걸 하고 있는데 오늘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벌써 거기서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한 6명 정도가 발달장애 작가들이었고 일반 작가들도 꽤 많이 지금 전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3명이 지금 또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미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재능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작품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미술이 갖는 의미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 뭐냐면 지금 전공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전공과 학생 중에서도 이런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걔 좀 잘하는 데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직업이 될 수 있고 진로가 될 수 있고 독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미술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인지, 언어, 사회적 능력을 덜 요구해요. 다른 것들은 뭔가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기도 해야 되고 사회적 관계도 해야 되는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게 돼요.
저도 이 작품들을 쭉 보면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사회적 소통이 안 되는데 그림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한두 장면을 보여드릴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언어 대신에 그림이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있고 또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으로 전환하기 굉장히 좋아요. 제품에다가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옷에다가 프린팅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예전에 그 학교 홍보물 중에 그 L자 파일 거기에 우리 학생 그 그림 장애 학생 그림을 갖다 붙여서 저거 홍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품화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직업으로 전환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미술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전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발달 장애 중에서도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작품들을 많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디테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에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해요. 제가 집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을 집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과 집착은 한 끗 차이예요. 이걸 나쁘게 보면 집착하는 거지만 이걸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으로 잘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있다. 딱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패턴 사용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감한 색채,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색채와 이 색채의 조합이 맞는가 잘 몰라요. 사실은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고 생기발랄해요. 근데 이걸 배운 사람들은 그 색과 그 색을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그런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이걸 이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초월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죠. 스페셜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기존의 공식이나 틀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느낌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독특한 관점, 사물을 독특하게 해석을 해요. 이따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 피앙리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게 대만 친구인지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서번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다큐를 봤는데 이 친구가 중증의 아이예요. 중증 자폐아동인데 학교에서 막 생활 자체가 안 돼요.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림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려요. 건물을 선 하나로 그려내는데요.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그림 속에 뭐가 있냐면 꼭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잘 보면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웃고 있기도 하고 울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피앙리라는 친구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는 장면을 보면 울고 소리치고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속에서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놓는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 조태성 작가 우리 보신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처음 전시했던 게 조태성 작가예요. 물론 그 이전에 전시가 있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작가라고 하는 친구는 이 친구가 처음에 이 친구가 부산대 영문과를 나온 친구거든요. 근데 사회적 관계 잘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단추 잠그는 거 잘 안 된다 아직까지는. 신기했어요. 단추 잘 못 잠그는데 아직은. 근데 저기 그림을 저렇게 세분하게 그려놓지. 붓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마치 아이처럼. 근데 그림을 잘 그려내요. 사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머니가 가져오셨어요. 전시한다고. 근데 처음 봤던 게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꿈꾸는 무지개의 빛고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고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고래 위에 나무도 있고 기린도 있고 공룡도 있죠. 토끼도 있죠. 이 친구는 생명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림을 그려요. 악착같이. 그래서 이 친구의 모든 그림 속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진짜 화려하다. 예전에 그 변호사 나오던 드라마가 뭐 있었죠? 우영우. 그래서 그 우영우가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 받았대요. 혹시 태성이 그림이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워낙 오래전부터 고래를 그렸대요. 근데 그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태성이가 나온 거 아니냐? 걔가 고래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고래 작품 시리즈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또 더 유명해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예쁘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참 의미심장하죠. 그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꿈을 이룬 고래인데 사실 창피하지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 작품을 딱 보면서. 지금도 울컥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왜 울었냐면 처음에 부모님이 작품을 갤러리를 가지고 와서 처음 봤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고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리고 등 위에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고래 모습의 그림을 봤고 그 다음에 봤던 고래가 이 고래였는데 위에 뭐가 있죠? 고래 등 위에 생명이 없어요. 다 굳어 있고 사막화되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진짜 갑자기 막 쓸데없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친구의 전시 전 이름을 뭐라고 기획했냐면 꿈을 이룬 고래전이라고 제가 전시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동물들 다 붙여놓고 영상도 제가 띄워놨는데 영상 속에다가 제가 동물 소리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자 그림 나올 때는 큰 사자 소리도 막 집어넣고 공룡 그림 나올 때는 공룡 그림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셉을 뭘 했냐면 관광객들에게 동물들과 3초씩만 눈을 마주쳐 주세요라는 게 제가 컨셉으로 세워놓고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 그림도 쭉 있는데 잠깐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교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면 어때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있던 생명체들이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지구가 지금 제가 보기엔 멸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예전에 한동안 김정은 교수님과 왕 교수님의 게임에 빠져서 낚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미친 듯이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낚시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여수에 갔다가 그 수족관에서 고등어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고등어 유영하는 모습이. 그다음부터 제가 낚시를 딱 끊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지금 가면 고기가 없어요. 안 잡혀요. 제가 초기에 낚시할 때만 해도 여기 진해 같은 데 가면 고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바다가 텅 비었어요. 낚시하는 분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환경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저도 낚시를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가슴에 무너지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너무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고래 작품인데 여기도 어때요? 막 살아있죠? 고래 위에 생명이 막 꿈틀꿈틀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거죠. 이 친구의 특징은 이 생명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머니께 이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태성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기후 위기가 오고 막 그러면 분명히 생태학적 문제가 제시될 텐데 그때 태성이의 그림은 굉장히 좋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꿈이 호주 가는 거래요. 호주. 호주 제가 보면 가기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호주 거기 뭐 대사관 이런 데 편지 한번 보내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갈 것 같아. 하고 내가 편지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 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고래죠. 하늘을 나는 고래인데 위에 어떤 꽃이 피어 있죠? 지금 무슨 꽃 같아요? 벚꽃 같죠? 저거 보니까 막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뒷산 올라가면 산 중간에 벚꽃이 하나 덩그러니 피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네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꿈꾸는 생각했던 그 평화라는 이미지가 딱 여기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아름답죠? 요거는 뭐냐면 뭘 같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태성 작가가 쓴 이름은 트리예요, 트리. 근데 이 친구의 그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그 공룡 모형이잖아요. 근데 공룡 안에 가만히 보면 다른 동물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나무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 하나가 사실은 또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생명들이 같이 어우러 사는 하나의 또 생명이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어떤 게 쓰냐면 그 지구를 이야기할 때 온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다. 여기 신학가 선생님들 계시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허투루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근데 이 친구 작품을 보면 하나의 작품 안에 생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온 생명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림 하나로 잘 구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친구 잘하는 게 또 뭐냐면 이름을 얘기하면 그림으로 바로 그려져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경면 나는 호랑이를 좋아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제 이름 바로 저도 받은 게 있거든요. 딱 그려서 되게 또 재밌는 그 재능 중에 하나죠. 예쁘죠? 예쁘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얼룩말인데 그 링기라고 돼 있죠. 링기. 이 친구 뭔가 생각을 다루 하고 싶은 거 같고 링기라고 이렇게 뭐 이름 붙여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것도 재밌죠? 저 안에 보면 동물들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숨어 있죠. 근데 그냥 동물을 그린 게 아니라 사실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그린대요, 자기는. 그래서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저 동물 속에 또 다른 동물의 형태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얼룩말이 좀 다르게 보이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여기 작품 중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은 다 팔려 있어요, 사실. 근데 전시관에 가지고 오긴 했지만 빌려서 가져온 거예요.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나름 유명한 그런 작가가 지금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작품이죠.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 돈이 있으면 작품을 막 사주고 싶은데 이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슬픔이죠. 그래서 이 작품 팔린 작품이 어쨌든 참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고릴라죠. 자, 이 고릴라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자, 고릴라를 감싸고 있는 저게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안 나오네,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 뭐 악어 같은 것도 있고 왼쪽에 보면 그 멧돼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리고 바깥 배경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 밀림, 그 다음에 호랑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에 대한 하나의 헌사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동물들을 보면 아직 멸종이 안 됐어요. 동물들을. 근데 몇 개 분홍색으로 피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고릴라 싸우고 있는 게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게 직접 설명을 들었는데 카네이션이래요. 근데 카네이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또 울컥울컥하나. 이게 작품 설명하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김정규 교수님 죄송합니다. 절대 울지 말라고 했는데 갱년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카네이션, 붉은 카네이션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꽃말이 있대요. 이 친구가 어떤 의미를 그린 거냐면 살아줘서 고맙다, 뜻이래요.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생명들이 아직 멸종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한 헌사래요. 이게 자꾸 눈물이 나네. 큰일 났네. 자, 울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슬퍼서가 아니라 여러 복잡한 감정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생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없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없어지는 생명들이 많죠. 뭐 호랑이도 없어졌고 여우도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 헌정의 의미로 우랑우탄인가 고릴라인가 이 밖에다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그려놓은 거래요. 이거 외국 분들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엄청 감동받아요. 진짜 감동받아요. 같이 협업하자는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멋지죠? 자, 이것도 뭐냐면 그 고릴라 원숭이 얼굴이 보이죠? 근데 그 사이에 원숭이가 숨어 있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림들을 이 친구가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맘모스죠, 그죠? 지금 없어져 있는 그런 맘모스입니다. 코끼리죠? 이 안에 보면 또 여러 생명들이 막 이렇게 숨겨져. 아까 제가 패턴 얘기했죠? 패턴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굉장히 어떤 하나에 몰입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끼리 그림 안에 여러 동물의 그림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코뿔소죠. 코뿔소인데 코뿔소 역시 그 안에 여러 생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멸종된 생명들, 또 멸종 위기에 있는 생명들이 코뿔소 그림 하나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저기 부산일보에서 냈었거든요. 제가 편지 썼어요. 그 부산일보 기자한테 이런 전시하는데 좀 써주세요 했더니 써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8월에 몇 월인지 기자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몇 월에 부산 전시 어디가 이런 게 있어요. 신문 보면 나오거든요. 인터넷 보면 전시 무엇 보러 갈까 거기에 이제 이걸 써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다음부터 계속 그분에게 글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경악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딱 보는 거 압도되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큰 작품이거든요. 정말 압도됐어요. 딱 보는 순간 우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자 그림도 보면 그 바깥에 보면 갈기 쪽에 다 동물들이 그림도 숨겨져 있죠. 그죠? 역시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무 이거 아름답고 압도적이라서 한동안 진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그림도 팔렸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카드에 그림으로 찍힌 그림이에요. 여러분 카드 만들잖아요, 그죠? 신용카드에 이 그림이 선동돼가지고 여기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카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미 팔린 그림이고 살 수도 없겠죠, 그죠? 근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그리려면 절대 안 그린대요.
안 그린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리는 거예요. 또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상업적으로 막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싶을 때만 그린대요. 아주 멋진 작품이죠. 눈 보면 정말 확 빠져들죠. 저도 그 노트북 바탕화면 이걸 만들어놨거든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엽서로 만든 것도 있는데 굿즈도 있는데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북극곰이죠. 이거 참 아름답습니다. 하얀 곰이 있고 그 안에 그 곰 몸속에 나무 그림도 있고 또 동물 그림도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저거 뭐야 고양이인가 뭐 치타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양이라고 써 있네요, 저기 그죠? 지금 한글을 잘 못 읽어요. 자, 이 고양이 제가 써놓고도 이 그림은 너무 예쁜 거예요. 티셔츠 같은데 하면 참 예쁘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디자인으로 쓰면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큐티하게 봤던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고양이 작품. 그리고 이 곰. 실제 보시면 신비로워요. 그 빙하 속에 곰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신비로워요. 이건 상업적으로 써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곰표 밀가루인가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물에 해서 뭐 소주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딱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전 직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쓰면 브랜드로 쓰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판매됐어요. 가지고 있는 작품을 판매한 거고 갤러리 전시할 때 다시 빌려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 작품이지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했지만 그분의 양해를 얻어서 다시 가져와서 전시를 해요. 그래서 이 조특성 작가 전시할 때는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외국분들이. 거기 감천문화마을은 거의 3분의 2가 다 외국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오면 정말 재밌게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술하는 분도 중간중간에 오세요. 우연치 않게. 그래가지고 막 같이 뭐 일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좋아했고요. 또 이제 이 친구가 무슨 과 나왔다 그랬죠? 영문과. 근데 영어 쓸 일이 없잖아요. 거기가 영어 쓸 일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컴이나 이런 얘기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짧게 영어를 쓰니까. 그래서 이 갤러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 친구예요. 자,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여기 보면 펭귄들이 있죠, 그죠? 아마 제 생각으로 저 노란 저거는 저거 황제 펭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간에 펭귄 하나가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게 혹시 보이세요? 그게 자기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이에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게 펭귄이래요. 아까 제가 그림 속에서 자기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애틋하죠, 그죠? 처음에 무심코 봤는데 설명을 듣고 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태성 작가에 대한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우리 몇몇 선생님이 계신데 작가와의 만남 해가지고 만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몇 명은 같이 여행 가서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때 기억나죠, 그죠? 뭐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 태생이 게임만 막 하고 있더라고. 밥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쉽진 않지만 어쨌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좀 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저도 이 신학과 같이 신학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가 되면 우리 신학과 학생들도 같이 다음 전시할 때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작가들도 만나고 가면 되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소개하겠지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제자 하나가 지금 서울에 유명한 작가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끌어준 게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간을 이렇게 좀 대여가 아니죠.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시범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중에 복지관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해서 지금은 나름 유명한 작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되신 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제가 전시 3명이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전시할 땐 제가 우리 신학과 같이 제가 홍보를 해서 같이 공고해서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같이 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전시를 우리 학교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전시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전국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과 같이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진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중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 또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을 쫙 몰아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지금은 뭐 매달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머니가 올린 그림 보니까 작품이 장난 아니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 친구 굉장히 큰 작가가 될 거예요. 그림 호수도 아주 큰 그림을 그려요. 이만한 조그맣게 그린 그림이 아니죠. 실제 엄청 큰 그림이에요. 실제 보시면 지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림이 거의 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부산이래요. 참 아름답죠. 예쁘죠. 처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와 통화할 때 어머 선생님 교수님 우리 우진이는요 이 공간을 딱 보고서 공간을 그린대. 공간을 어떻게 그렸대? 뭐 그림을 그린다 참 감이 안 오는 그랬더니 직접 보시면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접 봤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했더라고요. 요거는 사이버 스페이스래요. 자, 이거 전 몰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관람객이 들어오면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 다 알더라고요. 뭔지 알더라고요. 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학교 2학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읽어내는 거야. 근데 이 어린 꼬마들은 와가지고 와 저기 있다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다 통하는 게 있나 봐. 그 아이콘 같은 게 다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가상 공간을 그린 거예요. 공간. 이거 뭐냐면 행성이래. 행성. 재밌죠? 자, 저 가운데 파란 안경 쓰고 있는 친구 있죠? 이게 자기래요. 아까도 조청 작가도 숨겨 있었죠? 우진 작가도 저걸 자기라고 표현해요. 자기 뭔가 괴짜 같고 아이들 생각하지 않는 막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어떤 이상한 외계 행성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그린 게 요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력이 있죠? 실제 보면 진짜 귀여워요. 엄청 까불까불 되거든요. 그래갖고 막 춤도 막 이렇게 추고 그러면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면 좋은데 되게 귀여운 친구입니다. 아주. 이게 뭐냐면 왜 외할머니인 줄 아세요? 이 작품이 실제 엄청 커요. 큰 작품인데 외할머니가 화투 가르쳤나 봐 얘한테. 그래갖고 외할머니가 떠오르면 이 화투가 떠오르라서 외할머니 시리즈 작품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작품을 이렇게 막 싣고 오셨는데 저 작품이 굉장히 큰 이만한 작품이거든요. 다 싣고 갤러리가 조그마니까 크게 못 싣고 하는데 큰 작품인데 너무 이게 외색이 도는 것 같다는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게 시뻘겋고 말이야. 처음에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 처음에 이거 뻘건 게 세 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뭐 이거 전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요. 제가 아직 눈이 안 뜨인 거죠 그게. 그래서 다른 작품은 요만한데 이건 굉장히 큰 작품, 벽에 하나 들어가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 연작이 돼 있어요. 연작. 그래가지고 저 이게 광이죠 광. 화투 실제 몰라요. 저것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투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죠? 시간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뭔지 아세요? 작은 세상인데 우진이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이 있는 데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징그러워서 못 본대 애가 그거를. 그 동생을 위해서 그림 그려준 거예요. 신체 기관을 징그럽지 않게 보라고 만들어준 게 이거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든 그림이에요. 매력적이죠?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게 거꾸로 된 그림인가 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래요. 공간 속에도 성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세상 끝을 표현하는 작품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 제가 그 전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상상의 미로인가? 뭐 이렇게 졌어요. 마치 미로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림 자체가 그 미로를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잃어버린 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멘트해가지고 이렇게 전시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또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는 친구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근본이래요. 근본. 저게 검은 게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땅속에 땅속. 그 뿌리로 깊숙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이상한 또 다른 세상, 세계. 이걸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중학교 아이가 이렇게 뭐 근본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막 써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라고 했던 친구예요. 이거는 끝없이 열린 하늘. 그리고 이게 뭔지 하면 이거 시리즈 연작인데요. 저거 그림 하나하나가 별도의 그림이에요. 걸려고 했더니 이거 같이 걸어야 된다 자기가. 이게 하나의 시리즈래.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못을 박아서 세 개 걸었거든요. 이게 장기야 장기. 왜 미안한 줄 아세요? 얘가 햄버거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장기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목이 미안해래요. 그래서 그 자기 그 안 좋은 걸 먹었는데 이걸 소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준 게 이 작품이고 제목이 미안해. 또 그림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그림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여요. 작가를 알고 내용을 알고 보면 훨씬 의미 있게 보고 재미있게 다가오고 또 깊이 있게 다가오거든요. 모르고 보면 제가 뭐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제목이 미안해예요. 이 친구가 우진이라는 친구거든요. 자, 그림 크기 보이시죠?
아까 작은 그림이 아니고 지금은 더 커졌어요.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 작가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세상이죠, 그죠? 그 그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친구 끝나고 또 여러 친구들이 전시했는데 참 재밌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되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구나. 또 저런 작가들도 있구나. 이걸 자꾸 알리시고 수용해 주시고 널리 아이들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네요. 아까 안 넘어가지고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지원과 격려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를 지금 갤러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포용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제자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처음 그런 재능을 발견해서 교회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지관과 연결해줘서 전시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작가로 발탁이 돼서 지금은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행복하시는 왜냐면 돈을 버니까 아이가 돈을 벌고 작품 생활을 하니까 또 전속 작가예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전도사.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를 키우기까지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근데 태연이를 보면서 자기도 똑같은 그런 양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런 장애 교육을 배우고 계시대요. 그 장애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되게 위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진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안 하려고 했대요. 다 못한다는 얘기 막 들어가지고. 근데 특사급에 있는 기간제 선생님이 아니다, 얘 잘한다. 계속 하라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그림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막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할 때 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저 갤러리에 오셔가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셨는데 젊은 선생님이셔. 기간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만나더니 막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특수교사로서 막 현장에서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우진이 전시가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아쉽다고 우리 학생들이 우진이가 어떤 전시를 하는지 보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럼 더 하세요 그랬어요. 더 해서 일주일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선생님이 학급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오신 거예요. 학급의 아이들 데리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는데 교복 입고 애들이 왔더라고 중학교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붐이 일었대요. 그림 그리기 붐이. 근데 그 전까지 이 아이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갔대요. 공부는 안 되지, 친구 관계 안 되는데 막 삑삑 펜슬이 막 나고 하니까 공부 방해된다고 했는데 이러고 나서 굉장히 나름 아이가 인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인가 다시 그 엄마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가정통신문 배경으로 우진이의 그림을 넣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아이가 막 민원 들어오고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대여받지 못했던 분들이 아이가 선생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전환을 맞잖아요. 이게 선생님과 그다음에 목회자, 전도사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길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